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을 하고 그리고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 때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 씨도 좋네. 네, 음소거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걸 못해가지고 인스타 틀어놓는다고 제일 중요한 기록을 안 해서 다시 녹음을 혼자서 했다는 되게 쓸쓸하게 제가 오늘 오픈하기 전에 좀 재밌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화장도 하고 보통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닌단 말이죠. 화장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그러고 나왔어요. 옷도 좀 챙겨 입고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저번 방송 2회 때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방송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은 나는 피부에 요즘에 의식을 좀 갖고 싶다.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다.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걸 의식했어요. 저번 달에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만에 애 낳고 한 10년 만에 피부과를 저희 큰아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강남 어느 뭐 피부과. 원래 동네 피부과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강남에 되게 좋은 데가 있다고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데인데 이번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큰애랑 저랑 이제 큰애하고 저하고 의사 선생님 만났잖아요. 근데 큰애랑 저랑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큰애가 25이고 제가 42인가요? 하나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나이가 42인가? 아무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이제 낯선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은 큰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저희 둘 다 되게 뻘쭘했죠, 사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아니 큰아들 보는 앞에서 피부과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제 피부를 보시더니 막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피부를 관리를 안 하시냐고. 그래서 네,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 생에 잘 태어나시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갖고 큰아들도 있는데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다음 생에 잘 태어나시면 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더 열심히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셔갖고 되게 기분이 막 되게 상했어요. 제가 되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막 뭐 제가 그래서 되도 않는 변명을 제가 뭐 그냥 여름에 뭐 바다에 좀 자주 있는다. 남편 따라 양양에 좀 자주 있는다.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자외선을 많이 받아 그런 것 같다. 기미가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피부 관리하셔야죠. 아무리 옷 예쁘게 입으시면 뭐예요. 피부가 엉망인데.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피부과 간 것도 제가 그 인스타에 올려드렸듯이 책 표지도 찍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내가 그래 라디오에서 의식을 가지자라고 말도 했는데 피부과에서 치료도 받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지 했는데 가서 그렇게 완전 디스를 당한 거죠. 한 10년 만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집에 와서 거기에서 진짜 당장 치료받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냥 약간 오기가 생겨서 지금 거기 한 3번 갔어요. 3번 갔는데 어쨌든 좀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제가 되게 열심히 정말 그 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라기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 오고 디스도 당하고 내가 좀 피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집에서 정말 매일 수분팩을 엄청 이제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줌 스터디 할 때도 막 팩 붙이고 스터디 해갖고 다른 엄마가 깜짝 놀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밤에는 내가 수면이 좀 부족하고 늦게 자고 하니까 팩은 꼭 붙인다. 그래가지고 팩을 붙이고 그렇게 한 달을 제가 줌 라디오 저번 달에 하고 나서 10월 달에 한 달을 그렇게 피부를 잘 좀 관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엊그저껜가 이제 제가 책 표지를 찍으러 갔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그 메이크업을 받아봤겠어요. 진짜 결혼하고 나서 프로필 사진 찍을 일도 없었는데 가는데 이제 그 미용실도 저희 남편 회사에서 협찬을 하는 그런 좋은 미용실이에요.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고 이제 피부를 화장을 받았겠죠. 메이크업을.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그 아티스트 분이 너무너무 막 진짜 나를 되게 여왕님 모시듯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그 느낌이 평소에 내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만지지? 난 막 이러는데 막 대충 만지는데 아, 이 사람은 참 날 되게 여왕님처럼 잘 대해주네. 그러면서 나를 되게 소중하게 다뤄주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약간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왔어요. 잘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하나와 어쨌든 피부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날 디스하지만 그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날 되게 여왕님처럼 대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 됐고 예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책을 작년에 썼을 때 작년에 이제 1년에 걸쳐서 책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책 속에 소개되는 많은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제가 5세 때부터 6세 때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7세 초반까지. 근데 7세 초반과 지금은 정말 달라요. 이제 뭐 저 이상의 그 선배 육아하시는 엄마들 아시겠지만 이제 7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겠죠. 아이가 안 된 아이들도 있죠. 진짜 달라요. 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뭐 키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5살, 6살이라면 내 아이가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5살, 6살은 한 5살, 일단 5살만 봐도 잠자리에서 내가 책을 읽어준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뭐 옛날 얘기를 지어준다거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잘 듣고 있고 또 막 되게 뭐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말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시적인 말들을 합니다. 내 아이가. 그래서 되게 어머 내 아이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줘. 막 되게 몽글몽글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기도 한 거예요. 잠자리라는 것이 잠자리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일상에서도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만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그 나와 내 아이가 관계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되게 분위기 있고 좀 좋은 분위기, 되게 질적으로 괜찮은 분위기가 잠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사실 7세가 되고 나서는 아이 스스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아이 스스로 책을 읽다가 또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잠자리에 제가 같이 누워가지고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뭐 길게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좀 드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소홀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저를 되게 소중하게 다뤄주고 그거는 일상에선 없는 일인데 되게 특별한 날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나를 대접해주고 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감동을 느꼈듯이 이제 7세가 돼서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있고 일상도 되게 잘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고 저희 아이는 이제 뭐 글씨도 혼자 쓰고 읽기도 하고 책도 혼자 보고 막 이제 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일상에서 좀 놓은 거죠. 놓고 그냥 논다라는 게 아이 스스로 뭐 자기 주도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소홀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7세 이상 초등학생 부모시라면 아실 것이고 또 그 아이 이하의 그 나이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곧 그런 일들을 좀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7세 아이가 그렇게 저하고 일상에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다 했니? 이제 이렇게만 이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진 거죠. 점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되었으니. 그런데 그렇게 메이크업 받고 소중한 날을 한번 내가 겪었다는 그 생각에 그 몽글몽글한 생각 때문에 요즘에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좀 뭔가
애를 막 껴안아 준다거나 아니면 막 뽀뽀를 해준다거나 그런 스킨십이 내가 많이 했었나? 내 애가 너무 무겁다고 나한테 막 어부바 막 해달라고 하는 애를 그냥 야 나 무거워 좀 저리 가줘 이러진 않았나? 그랬던 거예요. 안 한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얘를 그냥 막 다뤘구나. 애가 컸다고 막 다뤘구나. 그걸 다시 반추하게 된 거예요. 제가 책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엄마들이 반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성이라는 것보다 계속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계속 체크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 내 아이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정도의 마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겪은 일상, 그렇게 특별하게 누군가 날 생각해주는 그런 순간을 한번 겪고 나서 제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일상에서 그렇게 그냥 항상 반복되는 말 이외에 내가 요즘에 이 아이하고 무슨 얘기를 했지? 혹은 보통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얘하고 잠자리에서 같이 누워서 시간을 길게 보내고 애가 잠이 들 때까지 잘 내가 보듬어 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좀 차오르게 되고 며칠 동안 그래서 어저께 밤에 굉장히 오랜만에 잠자리 옛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제가 이 잠자리 먼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뭐 책 출간 소식이 지금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겠죠. 책 출간은 11월 이제 둘째 주 정도 이제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늦어진 이유는 오디오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진흥원에서 하는 거기서 이제 출판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서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책 출간은 좀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달쯤에 다시 이제 책 두 권과 오디오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잠자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잠자리에서 리텔링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는 옛날 얘기 지어주는 거고 잠자리에서 리텔링을 한다는 거는 책을 아이랑 밤에 읽고 난 다음에 혹은 어저께 읽었던 책에 대해서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책을 덮은 다음에 이야기해보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책을 읽으면서 자꾸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많이 물어보는데 아이는 사실 특히 미취학이라면 또 미취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잠자리에서 엄마랑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는 몰라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도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냥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래요. 정말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은 이상은 혹은 완전히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자기 상상이 막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책이라는 것 자체 내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 듣고 싶은 것이지 엄마가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읽는 중간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덮고 나서 바로 자지 않으니까 그때 아이가 자면서 나랑 책 덮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그때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엄마가 생각나는 대로 아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리텔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리텔링은. 근데 그 리텔링은 사실 그 잠자리 스토리텔링하고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그 메타인지라는 걸 가지게 돼요.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엄마가 전혀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늠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잠자리 리텔링은 책을 읽은 다음 책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고 잠자리 스토리텔링은 그냥 옛날 얘기 지어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지어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제 책이 나오면 잠자리에서 무슨 옛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지금 저하고 함께 제가 그 잠자리 스토리텔링, 잠자리에서 옛날 얘기 지어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 지인 엄마들에게, 또 엄마들이 또 시도를 해보신 분도 있고, 지금도 역시 아이랑 그 굉장히 퀄리티 타임을 갖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 책에도 그분들의 이야기 역시 썼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받아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 제 책의 뒷부분에 리뷰를 보시면,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저처럼 똑같이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적어주셨는데, 그걸 보면 어머, 저기 단우 엄마, 니나라는 사람 아이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엄마들의 아이들도 저렇게 생각하네. 너무 신기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더 뭔가 공신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해서. 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깊게 공유하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 얘기는 드렸네요. 책 출간 소식도. 네, 제가 어떤 책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도.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세 아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 어떤 관계라던가 또 감정 이외에 좀 논리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이 아이가 감정에 되게 풍부한 아이가 5, 6세 정도 된다면 7, 8세부터는 논리적으로 아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아들, 제가 제 친구한테 우스갯소리로 나 있잖아 요즘에 정말 장난이 아니고 100번 불러. 단우야 뭐하니? 단우야 엄마 얘기 듣니? 단우야 엄마 봐봐. 단우야 그거를 100번을 하루에 이야기해요. 안 들리나 봐요. 애가 안 들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둔, 여기 지금 왔네요. 스페셜 하나. 이 친구랑 어제 만났는데 이 친구 아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네 아들도 7세 때부터 안 듣기 시작했니? 애가 말을 안 들어. 내가 100번 불러야 돼. 하루에 한 100번 부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안 들려. 그리고 듣기 싫은 거지, 걔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가 부르는 게 싫은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여기 하나라는 제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아는 언니 중에 있잖아, 현대 무용 전공, 발레라고 했나? 하여튼 무용 전공하는 굉장히 예쁜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 아들이 둘이거든. 근데 그 언니가 처음엔 누구야 부르다가 누구야? 야, 이놈아, 야, 이 어쩌고야? 하면서 야! 아들 가진 엄마들은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무용을 한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언니도,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야, 야, 이 어쩌고야 이렇게 시옷 쌍기역은 말은 안 해요. 그것까지는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야, 박탄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5세, 6세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7세 되니까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뭔가 나하고 뭔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뭐 어떨 때는 제가 얘기하면 귀를 막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다고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화를 내지는 않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얘하고, 분명히 내가 저도 이 책을 출간을 하기 앞서서 이제 요즘 들어 다시 어떤 그 원고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철자가 틀린 건 없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쓴 원고를 제가 보는데 지금의 내 애랑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지금 내 애는 이렇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몽글몽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게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또 느껴요. 제가 그 책에도 언급했어요. 애가 문제가 아니다. 엄마가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또 애가 7세 되고 초등 예비 되고 하니까 놓친 게 많은 거예요. 뭘 놓쳤냐면은 일단 퀄리티 타임이라는 걸 갖지 못했어요. 감정적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애가 책을 읽고 낮에도 이제는 책을 잘 읽어요. 예전에는 그냥 낮에는 하루 종일 놀고 밤에만 책을 뭐 10권씩 읽었다면. 왜냐하면 아기 때는 얇은 책을 여러 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굵은 책도 자기가 집에서 낮에 막 보고 그러니까 애가 책 읽는 시간도 따로 있고 지가 뭔가 사부작하는 시간도 있고 또 제가 뭔가 시키기도 하고 저랑 같이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주가 되다 보니까 잠자리 시간에 애도 약간 뭐랄까요. 제가 그냥 애를 빨리 재우는 거죠. 너 그거 다 했어? 이빨 닦았어? 세수 다 했니? 잠옷 갈아입었니? 그럼 이제 자야지. 너 내일 이제 유치원 가야지. 아니면 너 내일 누구 만나야지. 그러면서 일과를 빨리 정리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또 책을 썼던 저도 역시 다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일상에만 얘랑 퀄리티 타임 혹은 퀄리티 있는 대화, 어떤 질적인 대화,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구나 지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나이가 그럴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나는 쟤한테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6살 때 5살 때 대하듯이 하지 않은 거죠. 어른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맑게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나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냥 퀄리티 있는 시간 갖지 않으면 되려 내 친구 만나는 게 속편할 때 있잖아요. 되려 나랑 말과 뭔가 통하는 게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속편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그런 것처럼 내 애하고 소통할 지점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5, 6세 때랑은 너무나 다르게 제가 행동했던 거죠. 아이 눈으로 봐야 하는데 아이 눈에 맞춰서 조금 보듬어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저의 일련의 사건들 나에게 뒷스를 걸었던 의사 저렇게 나한테 그냥 저 사람은 일상이겠지 저렇게 말하는 게 아무 환자한테나 아무 피부과 찾아온 사람들한테나 다시 태어나라고 하겠지 라던가 아니면 저를 여왕님처럼 대해줬던 어떤 사람 그런 일련의 저의 에피소드와 또 제가 좀 저 자신을 반추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저께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랑 같이 이제 잠자리에서 독서도 끝내고 보통은 독서가 아이랑 이제 챕터북을 읽고 되게 두꺼운 책을 읽기 때문에 한두 권 읽으면 1시간 되고 바로 재워버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잠깐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엔 되게 그냥 책 딱 2권을 읽혀줬어요. 아이한테. 책 2권을 읽혀줬고 그 2권을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줬냐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그냥 되게 애기들 보는 거. 그거와 옆에 바이오니클인가 하는 무슨 레고 나오는 챕터북이에요. 굉장히 갱지로 되어 있는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갱지 이런 갱지로 되어 있는 책을 아이가 저 애니메이션을 친구랑 어디서 보고 나서는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책을 읽어줬죠. 적어도 한 챕터를 생각날 때마다 챕터를 한 두 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을 보내고 나서 애가 이제 잠 안 자죠. 뒤척거리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5, 6개월 만에 되게 반성되네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그 5, 6개월 만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얘기를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초등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잠자리 대화의 팁을 어저께 밤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애가 저한테 엄마 옛날 얘기 해줘. 그래 알았어. 옛날 얘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옛날 얘기 어떤 거 해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에 다누라는 애가 있었어. 엄마 다누라는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오늘만 다누 하자. 엄마 지금 딴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전이랑 다른 분위기예요. 벌써 아이랑 초반부터. 옛날에는 다누라는 애가 살았어.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누 얘기하지 마. 막 이래요.
그냥 좀 들어줘. 뭐 이래요. 저도 이제 애를 크게 취급하죠. 큰아이 취급하죠. 단울한 애가 있었어. 옛날 같으면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험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 거야. 그러면 아이는 5, 6세면 그냥 듣고 있어요. 막 이야기 빠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7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험? 모험 또 가? 예. 그래서 맞아. 그래서 있잖아. 단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단우 엄마가 어느 날 불렀지. 야 단우야, 너 집에서만 이렇게 맨날 읽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넓은 세상 좀 보렴. 그랬더니 단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등을 떠밀었지. 이러면서 엄마가 문에서 얘를 밀어버렸어. 야, 너 가서 넓은 세상을 빨리 보고 와. 그게 너의 미션이야. 그래서 단우가 억지로 집을 나오게 된 거야. 왜냐면 우리 단우는 집에서 맨날 있고 싶고 바깥에 나가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 하면서 지금 단우의 상황을 이야기해 줬더니 애가 피식거려요. 벌써 이제 5, 6세와 다르죠. 아마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옛날 얘기해 준다 그러면 피식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벌써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험을 떠나라고 하는데 말이지. 이 단우가 뭐야, 그냥 엄마가 등을 떠밀어주는 바람에 백팩, 도라에서 나오는 그런 백팩 있잖아. 원래 모험 다닐 때는 여기 공구들 막 툴을 많이 갖고 다니잖아. 근데 얘는 그것도 없이 엄마가 등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네?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서 얘 어디 가야 되냐? 그랬더니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 몰라가 저하고 일단 감정적으로 조금 드라이한 상태이기도 할 것이고 근데 그런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몰라 그냥 피식거려요 또. 그래서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얘기했죠. 야 그러면은 일단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단우가 일단 나갔지. 나가가지고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지금 딱 단우처럼 행동을 했어요. 여기 어디야 뭐야? 재미없어. 근데 저기 단우 가는 길에 웬 할아버지가 등장했네.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있네. 단우가 할아버지를 있는 데를 쫄래쫄래 갔어. 옛날 같으면 되게 예쁘게 말했겠죠?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야 거기 할아버지가 저기 서 있어. 어떡하지? 가보자. 그래서 갔어. 초등대 아저씨.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 자네 이제는 단우야도 아니에요. 단우야 이렇게 부르는 할아버지가 아이 자네 거기 지나가는데 나 좀 도와주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단우가 잠깐 섰지. 뭐야 저 할아버지 왜 나도 귀찮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 자네 잠깐 나 좀 도와주게. 이랬대. 그래서 단우가 어쩔 수 없이 갔지? 할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자네 가위바위보 좋아하나? 그랬더니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애가 그냥 이야기해주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위바위보라도 하려고 애랑 좀 놀아주려고. 가위바위보 좋아하나? 그랬더니 단우는 아무 말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가위 낼 테니까 자네는 꼭 무엇을 내겠나? 내가 이기면 자네 소원 들어주고 자네가 이기면 자네 소원 들어주지. 막 이러면서 애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건을 건 수학에서 말한 제가 잠자리 팁에 많이 말씀드렸던 약간 수학적인 이야기도 하죠. 저는 늘 약간 의식적으로 한두 개 정도 이야기해요. 자네 내가 보호를 내면 말이야. 자네는 가위를 내게 아니면 자네가 이기고 싶으면 가위 내고 내 소원 들어주고 싶으면은 뭐 주먹을 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몇 번을 막 해요. 헷갈리게 애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이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겼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기 말이야 저쪽 숲속에 어디를 가면은 숲속에 어떤 곳에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꼬깃꼬깃한 어떤 종이를 보여주는 거야 단우한테. 뭘 것 같아? 그랬더니 또 보물지도 아니야? 그래서 맞아 보물지도야. 또 모험한다고 보물지도 찾는 거야? 또 이래요. 그래서 맞아 보물지도야. 근데 엄청 꾸깃꾸깃한데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도도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할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시잖아. 그치? 그래서 너한테 이거 찾아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X 표시가 있대. 거기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거 어딘데? 그래서 이제 조금 빠져들었어요. 좀 빠져듭니다. 이야기에. 그래서 그 X 표시 있는데 나도 모르지. 일단
너는 백팩도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지, 단호한테. 여기 보물지도에 X에 나와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거기 땅속에 무언가를 묻어놓았네. 그걸 좀 나한테 꼭 좀 갖고 와 주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단호가 알겠다고 한 거지.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론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미리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아이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숲을 본 거예요. 저는 보통 이야기 지을 때 모험을 떠났대. 누굴 만났대. 할머니 만났대. 할아버지 만났대. 동물 만났대. 근데 이제 동물을 이야기하기엔 아이가 이제 컸죠. 그래서 먼저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만났대. 그래갖고 어느 숲을 갔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애가 이야기를 딱 끊습니다. 엄마, 그 얘기 말고 똥 얘기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똥 얘기? 그래서 똥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모험을 떠나러 갔는데 웬일이야? 뭐지 냄새는? 그랬더니 애가 웃어요. 이 이상한 고구마 100개 먹고 1000년 동안 똥 안 싼 어떤 이상한 구릿구릿한 이 냄새는 뭐지? 막 그랬더니 애가 웃죠. 그래서 이 냄새는 뭐지? 이거 고구마 한 1000개 냄새인데, 이거 썩은 고구마 1000개 먹은 냄새인데, 막 이랬더니 애가 웃어요. 이제 제 이야기에다 아이가 원하는 이 똥 얘기를 바로 연결시킨 거죠. 그래 놓고서는 킁킁킁킁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데 뭐지? 뭐야?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누가 싼 똥이야? 이거 방구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야? 누군데? 막 이래요, 아이가. 당연히 똥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건 이성과 감성과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똥 얘기하니까 뭐야 누군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갑자기 괜히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끼끼 소리가 나네. 그래서 그거 뭐야? 몰라. 어디서 끼끼 소리가 나. 뭐지?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그 끼끼 소리가 뭐냐면요. 왜 이야기했냐면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려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여기 지금 하나라고 제 친구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 친구네 집에 어저께 놀러를 갔는데 거기 그 친구네 집 아들이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어요. 그 고슴도치를 아이가 만져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동물이 없는 거예요. 똥 얘기는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아이랑 오늘 봤던 고슴도치가 생각났죠. 그래서 끽끽거리는 어머 저 고슴도치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이제 그거 주원이 형네에서 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아. 걔랑 똑같네. 걔처럼 되게 작은 애네. 애기다. 애기 고슴도치다. 근데 저 이렇게 끽끽거리냐? 그랬더니 얘가 웃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야, 너 그 주원이 형네에서 봤지? 그 고슴도치 말이야. 그 고슴도치가요. 밖에 나왔는데 눈이 안 보인대요. 고슴도치가 야행성이라 그런지. 이 사육장 바깥에 있으면은 냄새를 엄청 심하게 맡아요. 막 이렇게 맡아요. 막 엄청 심하게 맡더라고요. 막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도 이걸 되게 신기했는데 엄청 큰 소리로 킁킁대요. 그래서 어머 이 작은 얘 끽끽거리는 얘 왜 이렇게 킁킁대는 거야? 어머 얘 그 고구마 썩은 애 나는 그 냄새를 얘가 막 엄청 킁킁대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 아이가 그치 그러겠나 보다. 그래서 야 얘 이름은 끼끼야.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무슨 말이든 다 끼끼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랬더니 애가 막 웃어요. 그래서 야 단우가 말했대. 야 끼끼 너 여기서 뭐하냐? 네가 방구 꼈냐? 그랬더니 끼끼. 네가 꼈다고? 끼끼. 네가 안 꼈다고? 끼끼. 이러면서 계속 끼끼끼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 고슴도치가 그 제 친구가 그러는데 밤에 가끔 끼끼거린대요. 그래서 끼끼끼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끼끼래. 네가 뭘 얘기해도 다 끼끼라 그래. 그래서 너는 그냥 얘한테 얘기했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 얘기하면서 야 내가 있잖아. 야 끼끼 내가 지금 보물지도를 찾으러 가는데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거든. 너 나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얘가 끼끼 이러더라.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끼끼를 데리고 막 다닙니다. 끼끼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를 막 해요. 끼끼를 데리고 가다가 이 끼끼가 왜 여기 바깥에 나와지? 얘네들은 고슴도치들은 땅속에 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길을 잃었나 보지 뭐. 그래서 맞아.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끼끼한테 얘기했대. 야 네가 나 길 찾는 거 도와주면 나도 네 길 찾는 거 도와줄게. 해서 이 끼끼라는 아이와
단우가 한 팀이 돼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단우야 저기 근데 끼끼랑 가다가 보니까 저기 어머 이번에는 이상한 똥 냄새가 나는 거야.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이번엔 고구마 100개 썩은 냄새가 아니야. 엄청 꽃 향기 같아. 무슨 냄새지? 막 맡았어. 그랬더니 끼끼가 엄청 크게 킁킁거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랬죠. 내가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코끼리를 만납니다. 코끼리를 만나요. 왜 코끼리를 만나냐면 똥 얘기를 애가 하다 보니까 제가 단우하고 다큐를 봤던 게 기억났어요. 다큐에서 그러니까 코끼리 똥으로 재생종이 만드는 그런 다큐를 봤고 저희 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어디서 얘가 되게 향긋한 똥 냄새를 맡고 있는데 단우랑 끼끼가 막 맡고 있는데 그래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왔을 것 같아? 막 그랬더니 코끼리! 막 이러더라고요. 바로 맞춰요. 그래서 맞아 코끼리가 왔어. 코끼리가 왔는데 애기 코끼리다. 근데 이 애기 코끼리가 와가지고 단우한테 뭐라 그랬게? 했더니 뭐라 그랬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도 길을 잃었어. 나 엄마 아빠 잃어버렸는데 나 좀 도와줘. 그랬대. 그래서 지금 끼끼도 데리고 가야 되고 코끼리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코끼리 이름은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푸푸. 그래 좋아. 얜 푸푸라고 하자. 그래서 끼끼랑 푸푸랑 단우랑 같이 엄마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많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우가 이 끼끼랑 푸푸한테 그랬대. 야, 나 이 보물 찾는 X 표시가 된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줘. 막 그랬대. 그래서 코끼리와 함께 이제 또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 코끼리 푸푸를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주려고 미션을 이제 막 했겠죠.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엄마 아빠를 드디어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 아빠가 얘한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자기 똥으로 만든 똥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을 줬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똥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을 줬더니 단우가 이 똥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 왜냐하면 그 책 안에는 보물지도에 관련된 뭐 내용이 있었거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막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똥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 이 얘기를 막 마치 라임처럼 막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랑 같이 다음 마지막 미션을 하러 갑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제 마지막 미션을 하러 갔죠. 마지막 미션을 하러 간 거는 그러면서 푸푸도 그리고 끼끼도 같이 갔는데 마지막엔 누구를 만났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만. 숲속에 어떤 동물 만나러 가지? 그랬더니 단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근데 고슴도치는 끼끼인데, 끼끼는 엄마 아빠가 다 땅속에 살겠지. 근데 왜 얘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얘기하길래 맞다. 그럼 우리 땅속으로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끼끼랑 단우랑 엄청 열심히 막 팠대. 땅을 팠대. 그러고 났더니 단우야 근데 우리 땅속에 그럼 누구 만나지? 엄마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누구 있지? 땅속 사는 동물이? 그랬더니 아이가 말해요. 지렁이, 개미 막 말하죠. 애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착실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하겠죠. 엄마는 고슴도치랑 두더지랑 또 뭐 있지? 누구 있지? 혹시 뭐 족제비? 너구리? 막 이러고 있었어요. 산토끼? 막 그랬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나 땅속 동물을 아직도 내가 모르나? 그리고 우리 아이는 땅속 동물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고 지렁이, 개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 땅속에 어떤 동물이 사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야 우리 땅속에 사는 동물들을 잊고 있었다. 그거 내일 한번 우리 다 찾아보자 라는 다음 미션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아이랑 그렇게 땅속 동물 중에서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일단 두더지를 만났다 치자. 그래서 두더지를 만나서 이래저래 해서 끼끼도 푸푸도 두더지는 팍팍이에요. 막 팍팍팍팍 잘 판다고 해서 팍팍이랑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결국에는 이 끼끼의 엄마 아빠를 만나게 돼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우리 끼끼를 잘 찾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자, 이 X가 있는 표시는 말이지. 그랬더니 단우가 똥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을 딱 펼치면서 그 X가 난 표시가 여기에 어떤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나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네 맞아. 그 나무를 찾으러 가면 된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슴도치 가족과 단우가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 이야기도
사실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어떤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엄청 큰 220년 된 나무를 아이랑 봤어요. 150년 된 나무도 봤고요. 이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220년보다 더 많이 산 아주 오래오래 살았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바로 밑에 그 밑에 그 부분이 바로 X가 있는 그 곳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대. 그래서 단우의 친구들 모두 함께 그리고 부모님 그 친구의 단우의 친구 부모와 함께 그 고슴도치 부부와 모두 코끼리 부모 코끼리 엄마 아빠 두더지 엄마 아빠 그리고 고슴도치 엄마 아빠 모두 같이 이 나무 앞에 있었지. 왜냐하면 이 나무는 이 숲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거든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는 말이야 몇 살이냐면은 1230살이야. 1230살이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 그러면 1230살이면은 얘가 언제 태어난 거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연상하면서 한번 빼는 걸 해요. 그럼 2000에다가 1200을 먼저 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긴 20이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아이랑 역시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대로 수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 종이가 없어도 머리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어요. 그렇게 수학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씩은 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알게 되면 얘가 지금까지 내가 어떨 때는 막 2천짜리, 1000짜리, 만짜리, 뭐 100짜리 이런 거 더하기도 할 줄 알고 빼기도 할 줄 알고 어떨 땐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지금은 잘하나?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큰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모르면 얘가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걸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쉬운 거를 해볼까? 아니면 이 모르는 걸 더 연습해볼까? 그런 어떤 계획들도 생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저께. 그리고 나서는 아이랑 이렇게 나무에서 그 아름들이 굉장히 큰 나무의 나이도 이야기하고 그 나무 아래에 어떤 캔이 제가 얘기했죠. 어떤 틴캔이 있었어. 이 틴캔에 무엇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귀한 씨앗이 하나 들어있었어. 엄청 큰 씨앗이. 근데 이 씨앗이 왜 보물이라고 했을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씨앗을 보물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몰라. 이 씨앗이 금으로 만들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총동원합니다. 이 7세 정도 되면은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아는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얘가 어떤 과학적으로 아는 것들, 뭐 자연에서 지가 어떤 무엇을 봤거나 영상을 봤거나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무수히 떠듭니다. 5, 6세 때는 많이 듣는 과정이 있었다면 7, 8세, 9세, 10세가 돼서 나이가 큰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온갖 것들을 막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아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순간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그 다른 시간이 또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을 저는 그냥 던져만 주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 씨앗이 있는데 어쨌든 이 씨앗을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러 가야지 라고 얘기해서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래서 거기서 엔딩이 되는데 할아버지랑 만나서 어떻게 엔딩을 했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저 기다리고 계시네. 자, 할아버지한테 이 캔을 줄 거야? 그랬더니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 저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단우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단우야, 역시 넌 내가 모험가일 줄 알았다. 네가 등에 백팩은 매지 않았어도 네가 요즘에 모험 가는 걸 귀찮아한다며? 너 집에서만 놀고 싶어 한다며? 그렇지만 그래, 역시 넌 모험가였어 하면서 아이를 북돋아 주는 거죠. 이 아이가 예전 같지 않은 6세 때처럼 몽글몽글하지 않은 7세라서 조금 말 안 듣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좀 식상해 했던 아이라면은 다시 한번 제가 격려를 해주는 거죠. 역시 자네는 모험가일 줄 알았어. 정말 자네는 진정한 모험가야. 이러면서 그 씨앗은 말이지. 이 세상이 지금 나무들이 많이 온갖 나무들이 다 사라져가는 걸 알고 있지? 하면서 아이하고 저하고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갔겠죠.
이 세상에 말이야 그렇게 커다란 1230살 먹은 나무가 있는 반면 어떤 땅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이 있다네. 그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에 이 씨앗을 잘 심어야 한다네. 근데 내가 말이지 너무 늙어서 거기 갈 힘도 없고 거길 가려면 또 다른 지도가 필요한데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네는 모험가니까 그 답을 알고 있겠지?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단우가 엄마 그럼 뭐야 2탄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압니다. 알고 빠져든 거예요. 맞아. 야 너 그러면 2탄 내일 얘기해줘? 그랬더니 내일 얘기해줘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좋아 이제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단우야 그러면 1탄은 일단 마무리는 여기까지 할 거야. 이 할아버지는 단우가 모험가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단우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네, 전 모험가입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전 백팩도 없고 도구도 없지만 저는 저의 지혜와 모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만 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씩 밖에 나가 공원도 좀 다니겠습니다. 엄마랑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기로 했지. 단우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땅에 아주 멋진 씨앗 하나를 심을 거야. 그 씨앗은 1230년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아주 잘 가꿔줘야 하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단우가 할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래요. 엄마 근데 그 끼끼는 어떻게 됐어? 끼끼랑 뿌뿌랑 얘는 어떻게 됐어? 뭐 팍팍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걔네가 뿅 하고 등장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 땅에서 코끼리 숲에서 재생 종이를 만들어야 돼갖고 그 땅에 남아있기로 했고 고슴도치가 아니고 두더지는 그 엄지공주 만나야 할 때 커서 엄지공주랑 결혼하고 싶어하고 거기 살았대. 그리고 고슴도치 끼끼만 남았지. 이러면서 이 고슴도치 끼끼가 또 끼끼거리면서 네 옆에 있는 걸 너 몰랐니? 이러면서 네 옆에 지금 있잖아. 안 보여? 뭐 그랬더니 보인다 또 이래요. 그러면서 그 고슴도치 끼끼랑 너랑 둘이 다시 모험을 떠나러 가야지. 내일 가자. 그랬더니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그래요. 엄마 근데 2탄에서는 좀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어떤 등장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몰라 엄마가 정해봐.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고슴도치는 땅 속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땅 위에 인간이니까 사람인 알지? 그리고 땅 위에 그럼 하늘에 있는 친구 하나 만나자. 서로 토론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야기 지으면서 새 어떤 새 만날까? 파랑새 만나자. 파랑새 얘기하죠. 파랑새인데 어떤 종류 뭐였으면 좋겠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거죠. 엄마 나는 얘가 끼끼거리지 않고 엄마 저기 앵무새 패럿. 그래서 그래 앵무새 하자. 앵무새. 그러면 얘는 말을 잘하겠네. 사람 말을 잘하겠네. 사람 말 잘하지. 아니야 근데 얘도 끼끼처럼 좀 웃긴 뭔가가 필요해. 얘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려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던가 또 얘네들이 만나서 어딜 갔으면 좋겠어? 엄마 이번에는 나는 그 씨앗을 이렇게 찾아서 얘네한테 주고 싶어. 그렇게 심으러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젯밤에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엄마 이제 얘기 다 했다. 이제 자자.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자야지. 책 한 권만 더 읽을까? 이길래 웃기지 말고 빨리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분명히 아이는 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낄낄거리다가 약간 뒤척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 이야기를 끝냈고 아이를 잘 보듬어줬고 야 너 진짜 역시 멋진 모험가 맞네. 너 대단하다 이러고 화장실을 갔다 왔죠. 아이가 엄청 그 이야기를 막 할 때까지만 해도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잠시 얼굴을 씻고 나오자 아이는 이미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푹.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저한테 잠자리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하면 애가 막 너무 흥분돼서 잠을 자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가 그렇죠. 만약 그렇게 흥분이 됐다 하더라도 잠은 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흥분한다고 애가
더 안 자지는 않고 아직까지 잠을 못 자서 잠이 안 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얘가 흥분됐다고 잠을 더 안 자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주고 애랑 충분히 같이 껴안고 무언가를 하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온 그 5분 사이에 바로 골아 떨어져 잤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이한테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얘가 내가 어떤 옛날 얘기를 지어주면 옛날에 아름답게 지어주는 게 쉽지 않다. 5, 6세처럼 아름답게는 못 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능하구나. 얘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의 구조를 더 복잡하게 해 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나 한번 쟤 한번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게끔 해주는구나. 또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 7세 아이가 할 법한 이야기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면은 이런 7, 8세 초등인 바라보거나 초등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이제 가요도 듣기 시작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정도의 나이가 됐구나. 얘가 이런 거에 지금 꽂혀 있구나. 혹은 아이는 평소에 BTS 노래를 막 듣거든요. 자기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맨날 헤이 카카오 부르면서 뭐 BTS 노래를 막 들어요. 분명히 올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얘가 그럽니다. 그런 걸 느낄 때 얘가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너무나 성장해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라보던 이 아이가 더 아이로 남아줬으면 좋겠는 나의 마음과 함께 난 이미 얘를 되게 또 어른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소통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얘를 그냥 바라만 봤다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고 있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잠자리에서는 조금 다시 퀄리티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 나이에 맞춰서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이제 가요를 가지고도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거 얘가 뭔가 요즘에 고민이 있는 거 아니면 얘가 요즘에 뭔가에 꽂혀 있는 거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진짜 뭐 이런 레고가 나오는 챕터북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는 완전 히어로물이죠. 이런 거라던가 무슨 트리하우스 같은 막 그 인스타 피드에도 올려드렸던 정말 이따만한 책인데 그 테리 아저씨와 앤디라는 두 할아버지가 쓴 그 책도 완전히 그게 영어로 된 원서책이긴 하지만 되게 뭐랄까 실없어요. 되게 그 얘기가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어떨 땐 약간 이거 애들이 봐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하고 낄낄거리게 된 나이인 거죠. 그렇다면 내 아이는 옛날만큼 몽글몽글하고 감성이 풍부하진 않지만 여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어떤 상상의 소재거리가 달라진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실없고 좀 더 웃기고 아니면 좀 뭐랄까 내 엄마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어. 내가 이 책을 썼을 때 그래 제가 이 책의 원고를 다시 보면서 이게 우리 아들 내 단우가 8세가 돼도 내가 이 책에 썼던 것처럼 정말 이야기를 지어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와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나래를 펼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다. 내 아이가 원하는 소재, 내 아이가 실없어하는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오픈하면 그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초등학생 사실은 지금 미취학인 아이들 5살, 4살, 뭐 6살, 뭐 7살까지도 이제 다음 달에 책이 나오면 찬찬히 보시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나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순간을 잘 뭐랄까요? 그 순간 안에서 그 정말 귀중한 그 퀄리티 타임을 꼭 가져보시기를 제가 너무 추천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책은 아마 그 미취학 엄마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 앞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책에서 나오는 것도 이외의 저와 제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그 과정, 지금 현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또 잠자리 리텔링이라는 거, 책을 읽고 5, 6세 때 했던, 5, 6, 7세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초등학생에 넘어가는 아이, 뭔가 알고 지식이 많아진 아이와 할 수 있는 또 리텔을 하는 어떤 방법들은 뭐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보이지 않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 얼굴 인사를 드렸고, 오늘 얘기 말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건 팁이에요. 팁인데요. 제가 이제 초등도 마찬가지고 미취학 아이한테도 챕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책도 마찬가지고 영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슷하게 놓고 보는데 이런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책도 좋지만요. 제 팁은요. 긴 호흡을 가진 책을요. 챕터를 오늘 다 읽어주지 않고 오늘은 1만 혹은 챕터 1, 2 이 정도만 그냥 아이한테 들려주는 습관이 되면은 책을 오랫동안 이 한 책을 근데 이 한 책만 하루 날 잡아서 뭐 열흘 안에 끝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이 챕터의 1, 또 어떤 날은 이 톰 소여의 1, 어떤 날은 다른 책의 1 해도 아이는 귀신같이 엄마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 책을 읽어주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 이 챕터 1을 처음 시작한 게 한 2주 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저께 읽어줬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팁은 그거예요. 긴 호흡으로 된 책을 보여줘도 되고 또 영어 원서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책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꾸준히 그렇게 길게 좀 끊어서 읽는 법을 알게 되면은 왜냐하면 미취학 5, 6세는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한 7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가 뭐 영화 디즈니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긴 호흡의 영화들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책도 역시 긴 호흡으로 된 책, 그 책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그 부분은 책이 그러니까 짧다고 또 길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그 책 안에 이야기가 풍성히 들어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혹은 그 이야기 안에 내가 느끼는 것이 많은 거 혹은 내가 낄낄거릴 수 있는 거 내가 되게 깊게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톰 소여 이런 책들도 저는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챕터 한 1 정도를 어느 날은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그냥 내용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아이는 알아듣는 부분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귀신처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생긴 걸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주면 나중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앉혀놓고 그냥 억지로 쉐도잉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런 긴 글밥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책도 영어 책도 마찬가지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서드맘에서요. 제가 이제 저희 리더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서드맘에서 그 할로윈 파티를 하게 됐어요. 10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 줌을 통해서 할 거고 어떤 아이든지 와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에 대한 공지는 카페를 일단 먼저 공지를 드릴 거고 1시간 정도 진행할 거예요.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한 5가지 정도의 게임과 집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저희 서드맘, 저의 지인과 저와 모두가 다 사랑하는 보물찾기 이런 걸 통해서 미션을 해내는 것 이런 걸 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또 이 줌을 통해 가지고 막 숨은 그림도 찾고 서로 아이들이 막 발화도 하고 이건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될 겁니다만 네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같이 이제 옆에서 다 이제 적어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엄마 얼굴에다가 막 화장하는 것도 있고요. 미라처럼.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휴지로 온몸을 막 감아서 미라가 되기도 하고 뭐
네, 얼굴에다가 이상한 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그 할로윈 파티는 10월 30일 날 오후 5시에 한다는 거 아시었으면 좋겠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